끝난 거 아니라고. 안녕하세요. 해치잖아요. 자, 오늘 시험 본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날도 굿고, 서울에는 비가 많이 와서, 자, 지금 시간은 이제 9시가 조금 넘었고요. 라이브가 맞습니다. 라이브 맞냐고 물어본 사람이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선생님 이제 해설 강의를 다 촬영을 했고요. 오늘 해설 강의 찍으면서 좀 그랬어요. 뭐가 그랬냐? 이제 항상 6월까지도 선생님이 모의고사나 수능시험 끝나고 나면 여러분한테 항상 이 멘트를 하거든요. 아유, 오늘 시험 정말 어려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어려웠다고 말을 해줘야 잘 본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고, 못 본 사람은 어쩐지 어려워서 그랬구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시험이 쉬웠다고 제가 멘트를 날리면 잘 본 사람은 뭐야 이러고, 못 본 사람은 그럼 난 뇌가 없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차마 일부러라도 어려웠다는 말을 하기가 민망할 지경입니다. 시험이 너무 쉬웠어요. 제가 그리고 다른 강좌 셈이라 공부했던 친구들은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으니까 알고 계실 텐데, 6월에 난이도 조절에 실패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1%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6월 모의 수능 때 어쨌나 0.31%가 나와버렸어요. 만점자가. 그런데 지난 수능이 몇 명이었냐? 0.28%예요.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었죠. 그리고 지난 6월 굉장히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근데 언론에서는 뭐 시험 쉬운 듯 뭐 이렇게 자꾸 떠들어대죠. 그 떠들어댄 기자들한테 풀어보라고 그러면 애들은 뒤에서 0.3일 안에 들어갈지도 몰라. 기자니까 좀 낫긴 하겠다만. 어쨌든. 자, 그래서 오늘 시험을 보고 선생님도 쭉 문제를 훑어보면서 참 쉽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예상하는 등급 컷보다도 이제 등급컷 1등급 컷이 거의 90점대 후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97, 96 조금 한 96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데 97, 98선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거의 뭐 한 문제, 두 문제 틀려버리면 2등급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다 이거죠. 자, 그러나 지금 9월 수능은요, 모의 수능은 모의예요. 모의. 그러니까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우리가 11월에 보게 돼 있어요. 거의 딱 2달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라이브 특강인 선생님이 얘기할 거는 1차적으로 오늘 이제 시험의 경향이나 간단하게 분석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것들 미리 올리셨죠. 그 다음에 그 질문했던 거 하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 중에 겹치는 거, 특히 3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해요. 미리 예고를 하죠. 하나는 EBS예요. 연계에 대해서. 그 다음 2번째는요.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포괄을 해서 선생님이 그럼 2달 동안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이냐, 이 얘기를 이제 하게 되겠죠. 자, 먼저 이제 오늘 시험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평을 하면 사실 너무 쉬운데 이 점은 기억하셔야 돼요. 자, 90점대 후반에 1등급이 몰려 컷이 있다. 그러면 90점대 중반, 중초반, 93, 4점 정도 2등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등급까지는 대략 80점대 후반에서 90점대 초 사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3등급 안에 들어가려면 90점 즈음, 최소한 90점 이상은 맞아야지 3등급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현실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세요. 4등급, 5등급 내려가면서부터 벌어져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험이 쉬우면 1, 2, 3등급 사이의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고요. 잘하고 있던 친구도 한두 문제를 실수하면 등급이 팍 떨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러나 수능은 선생님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이번 수능은 9월 같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수능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될 거예요. 선생님 예상이에요. 그런데 물론 시험이 어려우면 잘하는 친구들은 좋죠. 그 다음에 못하는 친구들은 조금 어렵죠. 하지만 시험이 쉬울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물론 시험이 쉬우면 중하위권 친구들한테 기회가 물론 오는 거예요. 하지만 일단 먼저 상위권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 시험이 쉬우면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특히 요즘 수시 때문에 최저 자격 등급해서 뭐 2등급 상위권 대학교는 그래요. 2등급 이상. 근데 2등급 이상이 지금 굉장히 불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1등급 맞던 친구도
오늘 문제 풀다가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았거나 조금 생각 잘못해버리면 그러니까 등급이 확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사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상위권 친구들은 굉장히 남은 기간에 자기가 정말 혹시 지금까지라도 실수한 게 있으면 실수한 이유 위주로 틀린 것 위주로 반드시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저도 예상은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시험이 진짜 11월에 볼 수능이 쉬울지 혹은 어려울지 몰라요. 하지만 9월보다는 당연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쉬울 수도 있다는 점을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상위권부터 얘기하면 상위권은 당연히 어려우면 자기가 상대적으로 잘 볼 수 있겠지만 쉬워지면 이거는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중위권 친구들은 이제 남은 기간에 뭔가 새로운 걸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지금 이번 시험에서도 사실 중위권인데 좀 잘 봤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뭐 자기 실력 나왔을 수도 있고 또 아주 툭 떨어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 뭔가 새로운 걸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항상 배웠던 거 위주로 철저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중하위권 친구들한테 공통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모의 수능에서 제일 오답률이 높았을 것으로 선생님이 생각하는 건 아마 21번이었던 것 같아요. 연려, 수절, 춘향가의 춘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슬펐던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자, 문제 해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수를 한 친구들이 실수를 많이 한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당연히 우리는 사고를 해요. 그렇죠? 이 사고 과정에 따라서 잘 사고를 하면 정답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잘못된 사고 과정을 밟아가면 오답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춘향전, 연려춘향 수절가의 춘향전은 문학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21번 문제는 보기를 이용한 거예요. 자, 그럼 보기라고 하는 건 기존의 글만, 지문만 읽어서 풀 수 없고 어떤 보기에서 기준을 제시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실수한 사람은 이걸 꼼꼼히 보셔야 돼요. 딱 보면 선산발치했었을 때 선산이란 말을 시험지 없어도 돼요. 그냥 들어보세요. 자, 선산발치라고 했을 때 선산이란 말을 잘 알고 있으면 물론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선산발치란 말을 서로 몰랐다 하더라도 전체 상황, 그러니까 문학에서는 내가 특정한 X라는 구절이나 단어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서 나온 거야. 접했다. 이러면 요 놈만 죽어라고 들여다보면서 사고를 하게 되면 열로 갑니다. 생각을 걔만 선산발치가 뭐지? 선산발치가 뭐지? 이러고 있으면 틀려요. 근데 문제는 이 녀석, 직접 이 녀석이 아니라 선산발치를 예로 든다면 그 앞과 그 뒤에 이 녀석에 대한 설명을 하는 구절이 반드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시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백골 또 다른 고향에 역시 마찬가지고요. 시어나 구절이나 소설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항상 그 앞과 뒤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맥에서 이해를 하는 거죠. 문맥이란 개념을 쌤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거 아시죠? 자, 이건 뭐죠?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하지만 이 녀석이 1, 2, 3, 4하고 같이 있으면 그렇죠? 그 다음에 P, Q, R 이런 애랑 같이 있으면 혹은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애랑 같이 있으면 그렇죠? 그 다음 네모, 세모, 마름모 이런 애랑 같이 있으면 각각 이 녀석이 지닌 의미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동그라미야 하고만 외우고 있으면 안 되고요. 애가 1, 2, 3, 4하고 엮여버리면 맥락상 아라비아 숫자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OPQR 이렇게 연결되면 당연히 알파벳 O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한글의 이응, 자음 이응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도형 중에서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산발치란 말을 몰랐다고 해서 아니 그런 걸 갖고 내면 어떡하냐. 물론 배경 지식이 있으면 쉽게 풀 수는 있어요. 선산이란 말도 알고 조상님 대대로 이렇게 그 집안에서 운영하는 묘가 있는 산이죠. 그게 선산이에요. 그리고 선산을 가지고 있을 거면 그 시대에는 양반 가문이고 그래서 그럼 선산발치에 묻힌다는 건 그 집안 문중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딸이니까 기생딸은 원래 춘향이는 선산에 못 묻히거든요. 이도령 내 선산에. 하지만 그렇게 해달라고 한다면 분명히 선산발치는 춘향이가 그러니까 원하는 긍정적인 공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죽어서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런 걸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는 있지만 그건 충분히 앞뒤 문맥상 분명히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틀리는 문제들, 오답률 높은 문제들을 보면 되게 고차원적인 사고를 필요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틀린 거 21번의 답이 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소설 분석을 잘 해서 춘향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실수한 사람 아주 독보적이에요. 21번 오답률은. 쌤 생각엔 그래요. 나머지는 거의 막 비슷비슷하게 틀리고 전체 등급컷 보고 하면은 아주 높은 오답률을 지닌 문제가 거의 없을 거라고 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오답률이 높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고득점을 하냐 못하냐 그런 판가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수능 시험에서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조금 더 껴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풀 수 있게끔 쉬운데 그중에 이렇게 돌출이 되는 몇 개씩 어려운 문제 과연 이걸 해결하냐 못하냐에서 이제 등급이 갈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립니다. 자, 보기 문제는 보기에 나와 있는 기준을 잘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구절이나 문학작품에서, 자, 시어나 어떤 구절이나 이런 걸 해석할 때는 절대로 그 녀석만 들여다보면 몰라요, 우리는. 이게 동그라미, 이게 원인지, 알겠어요? 영인지, 알파벳 O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녀석들과의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해석을 해야지 쉽게, 그걸로 또 정확하게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또 예상했었던 대로 이번 9월 모의 수능에서는 11번이 또 중요하게 아주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은데 11번 어법 문제가 또 중요하게 아마 그 등급을 가르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번 문제에서 어법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막판에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자, 문학, 비문학 위주로 주로 공부를 하십니다. 대부분 그랬죠. 네. 그리고 쓰기나 어법 쪽은 조금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뭐까지 이제 쌤이 같이 얘기를 할 거냐면 이것 말고 이제 오늘 좀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몇 번이었더라? 16번하고 그 어휘 문제가 있어요. 물론 12번도 그래요. 관용어 해서 2개 해가지고 네, 2개의 서로 다른 단어가 결합되면서 새로운 세 번째 뜻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